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을 맡게 된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의 신재화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금일 2차전지 외부 전문가 초청 및 협의회 구성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진행 순서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미시장님의 인사 말씀과 송준호 PD님의 2차전지 산업기술 동경 및 국가 R&D 전략 발표, 그리고 선도형 기업 네트워크 구축 설명과 패널 자유토론, 마무리 말씀 후 기념 촬영으로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국민의 의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자 여러분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장세용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송준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차전지 PD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상북도 홍인기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지영목 구미시 신산업정책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포스코케미칼 김정환 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KMC GM텍 박기상 대표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GM텍 양대훈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의 최윤원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엑셀의 손은진 연구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SKC 코오롱 PI의 정의원 기술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AL테크의 오백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타운마이닝 컴퍼니 이동현 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동현 차장님께서 오늘 급히 일정이 생기셔서 좀 늦는다고 하셨습니다. PNT 신수루 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의 김용배 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세용 구미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저는 보지 못했던 코로나19라는 위기사태를 겪으면서 새로운 시대가 급속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을 뉴노멀이라고 불리는 그런 새로운 노말이 어떤 것이 될지 확신을 할 수 없겠습니다만 저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인류의 사태가 기후변화와 또 우리 인간이 우리가 그동안 발휘해온 자연의 모단이라는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대체로 의견을 일치하는 이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들이 그동안 사용한 에너지의 이용 양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동안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준비해온 것들을 더욱더 가속화시키는 이런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마침 우리 구미시가 2차 전지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모셔간다고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구미는 탄소산업 클러스터가 이미 준비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2차 전지산업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산업 총괄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들이 중심에 서 있다고 알려져 있고 중국과 함께 서로 경쟁하는 이런 상황인데 특히 그 가운데 중국이 앞서 있는 전기자동차용 2차 전지 시장 규모가 앞으로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LG화학이 또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고 이번 연말에 어쨌든 우리 구미에 입지를 마련하게 된다는 점에서 우리 구미는 그동안 잘 알죠. 모처럼 음극재, 양극재, 전해질 분리망이라고 네 가지 요소가 다 갖춰져 있다는 점에서 이미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었지만 더욱더 유리한 조건을 갖고 앞으로 이 2차 전지 클러스터로 역할을 해내지 않겠느냐 이래 봅니다. 물론 경북에서
화학 쪽에 또 연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중심은 저는 꿈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꿈이가 더욱더 가열차게 이런 그 2차 전지 산업의 중심에 서도록 해야겠고, 마치 오늘 와주신 분들이 이렇게 젊은 분들이고 이 세미나를 열어주신 우리 전자정보기술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와주신 우리 송준호 우리 그 PD님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황민기 우리 경상국가 CTO 팀장님 저기 앉아 계시는데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기업에서 와주신 분들, 또 기업 연구소에서 와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우리가 정말 감사와 함께 우리 꿈이를 이끌어 나갈 중심인 중견 핵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에 대한 듬직한 마음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 꿈이가 그동안 50년이 넘는 그 공단이다 보니까 과거의 연관이 연연하는 그런 그 기업 진단을 하는 그런 분들 많이 만납니다. 만날 뿐만 아니라 저에게 압박합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참 건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꿈의 미래는 밝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이 2차 전지가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기술 혁신을 통해서 우리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인 우위를 가지는 우리 저전지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데 오늘 이 세미나가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도 맞이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10년에 소개받은 한국산업실평가관리원 2차전지 쪽 PD를 맡고 있는 송준호라고 합니다. 시장님 하셔가지고 좀 편하게 세미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이런 기회를 최근에 이제 저희 홍보를 해야 돼서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내용보다는 한번에 질문을 더 많이 주셨기 때문에 내용은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고 질문을 많이 갖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홍진영님도 다 알고 계시지만 저희 2차전지 산업의 중요성은 다들 모두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산업부 담당과의 전자전기과에서는 큰 대형 사업 발굴을 통해서 뭔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병행해서 조만간 아마 정확한 날짜를 저도 몰라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2차전지 분야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좀 높은 레벨에서 발표가 향후 있을 예정이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나라의 전지 생산은 물론 전지 산업을 잘 이끌고 계시지만 거기에 정부도 하나의 힘을 담당할 역할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얘기를 하기 앞서서 2차전지 산업 기술이 어떻게 되고 그 미래가 어떨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가 2차전지 분야의 대형 사업, 그래서 대형 사업이라면 네타 규모의 큰 사업을 말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얘기하는 2020년 하도 요새 기사에 많이 나와가지고 엄청 크다고 얘기하지만 아무리 2차전지 산업이 커도 전체 주력 산업군에 봤을 때 2차전지 산업이 그다지 크지가 않습니다. 자동차처럼 몇 천조가 되는 시장도 아니고요. 다만 이 장소에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향후에 아직 미래의 유망한 산업이라는 것들은 크게 두 가지의 이슈가 있습니다. 연결된다는 것, 즉 하이퍼 커넥티드가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모든 기기나 모든 것들이 지능을 갖는다는 것, 인텔리전스를 갖는다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인텔리전스를 잘 쓰기 위해서라든가 또는 커넥티드가 되기 위해서는 에너지원이 필요하고, 그런 에너지원은 결국 코드리스한 어떤 파워 소스가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2차전지는 미래의 아주 수많은 유망 산업의 핵심 부품이자 이 자체로 주력 산업이 될 정도로 유가가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옛날에 핸드폰만 시작했지만 핸드폰을 포함해서 요새는 IoT를 이제 인터넷 오브 띵이 아니라 인텔리전스 오브 띵이라고 하는데, 그런 모든 전자기기들, 그리고 물류라고 표현될 수 있는 택배 트럭부터 드론,
나중에 하늘을 나는 비행기든 자동차든 모든 것들이 일렉트릭, 전기 베이스로 갈 것으로 보이고요. 향후 좀 더 멀리 본다면 전 세계적으로 특히 유럽이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급격히 늘리고 있는데 현재 받을 수 있는 그 전력 상황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20% 이상은 절대 받지 못합니다. 대통 연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뭔가 받아줘야 됩니다. 위에 장기적으로는 그걸 가지고 물분해를 통해서 수소를 확보하는 것이 이제 수소 인더스트리가 되겠지만 그거는 좀 긴 관점에서 봐야 되는 얘기가 될 것이고요. 당장은 이거를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2차 전지라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부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2차 시장 자체로도 상당히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올해가 대충 한 50조 정도, 그러니까 리튬이온 전지만 따졌을 때 50조 정도의 시장이 전세계 시장이 보이고 있고요. 이것이 2030년에는 못해도 한 300조 정도는 되지 않겠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300조 시장이고 여기에 우리나라 전지 기업들이 한 100조, 한 3분의 1 정도는 우리나라가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최소한 그렇게 100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또 들어가는 양극, 음극, 분리막, 전해 등등등의 그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도 수십 조 시장이 자체적으로 형성될 뿐만 아니라 그걸 기반으로 중국이나 일본에 또는 유럽, 미국의 전자업체들이 생길 건데 거기 쪽에 우리의 소부장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최근 뭐 코로나 이슈도 있지만 아마 향후 10년 동안 이렇게 커지는 시장인데 이게 다들 그럴 거라고 확신하는 시장은 이거밖에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전 지자체에서 다 관심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뭐 같은 얘기 또 하는 것이고요. 결국 관건은 저겁니다. 지금은 기술 개발이 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많이 만들어서 팔기도 급한 상황이다. 보통 배추를 심기도 전에 배추를 팔아버리는 걸 입도선멸을 하는데 세상에 전지를 만들기도 전에 다 팔아치웠습니다. LG나 SK나 향후 5년 동안은 다 만들지가 않고 그 정도로 아주 매력적인 시장이고 특히나 수요 공급이 뭐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반개월 늦어진다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한 2, 3년 이내에 역전이 될 것이라서 그만큼 많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점을 봐야겠죠. 이렇게 잘 되면 뭐 굳이 정부에서 돈을 왜 뭐 지자체도 뭐 굳이 그럴 필요 없지만 이게 아쉽게도 한국, 중국, 일본만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1991년에 소니에서 처음으로 만든 이후에 일본이 약간 도태된 입장이지만 우리나라가 1위를 먹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중국이 미친 듯이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중국과 일본과 우리나라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이 2차 전지라는 것이 품질 관리, 수많은 양을 만들어도 항상 동일한 품질을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기술력과 대규모의 생산력을 갖춘 몇 개의 진짜 큰 초대형 기업만이 전체 2차 전지 시장을 좌지우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 다음에 작은 전지 시장이 생기는 것들은 훨씬 시장이 커서 다양화가 보편화가 됐을 때는 그런 시장이 열리겠지만 당장 10년간은 시행되는 시장분이 전기자동차이기 때문에 이런 대형 기업들만 살아남을 것이고요. 일본의 파나소닉, 우리나라 전지 3사, 중국의 CATL, BYD 그리고 한두 개 더 정도 아니면 아닐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규모의 경제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기술력이 좋은 회사라 할지라도 캐파를 대응하지 못하면은 전체 3사가 절대 사주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좀 어려운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뭐 작년 자동차 전지 시장 보시면 5대 3대 2가 채 안 됩니다. 이 정도 우리나라가 뭐 신기술을 엄청 많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중국의 그 수많은 내수시장이라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도 솔직히 한계는 있는데 코로나 혜택을 봐서 올 상반기가 좀 괜찮죠. 많이 괜찮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고 다만 중요한 거는 중국이나 유럽이나 엄청 돈을 들여부어서 보조금 수준이 아니라 R&D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외국에 같이 우리나라 기술자가 그쪽으로 나가면 인건비의 100%, 200%를 정부가 지원을 해줍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면 우리는 제소 걸리겠죠. 그만큼 불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이냐. 그냥 이렇게 냅두면 그쪽은 엄청 지원해주고 우리는 지원도 못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뒤집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부에서 고민하는 게 이거 카메라 놔뒀다가 디스플레이, LCD나 이런 것처럼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냐. 거기에 우리 전지 연구자들의 대답은 아니다. 아직은 우리가 앞서 있다. 다만 언제 뒤집어질지 모르겠다. 이거는 정부가 주도하는 문제가 아니라 산학위원 모두 정부까지 다 해서 힘을 합쳐서 한 5년, 10년을 멋지게 한번 뛰어나가 볼 때다. 라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중국에 밀리고 있는 이유는 저겁니다. 2차 전지라는 것이 반도체처럼 항상 용량이 뭐 몇 개월에 두 개씩 계속 올라간다면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기술적으로 앞서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전지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화학 베이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느리게 발전을 합니다. 1991년 소니가 처음 만들었을 때 이런 정도이고요. 그걸 가지고 350을 뚫어내고 400을 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이걸 하기 위해서 그냥 전지상사에 그냥 인간에 냅두면 될 수 있는 것이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점의 발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 이것도 우리나라가 많이 했죠. 불내는 거, 전지를 제일 많이 만들었으니까. 세계적으로 2000년 중에서 가장 유명했던 전지사고는 우리나라 최초리가 중요한 게 소니의 바라사망 겁니다. 소니 노트북 골라가지고 소니가 그때까지 세계 1위 했다가 피창하고 지금은 뭐 어디 있냐 싶을 정도로 싹 없어졌습니다. 그만큼 전지에 있어서의 안전성은 아무리 관계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끝없이 한번 일냈었고 최근에 ESS로도 한 번 더 계속 그러고 있죠. 따라서 제가 생각하는 또 모든 전자라고 생각하는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될 뭐냐, 최소한 한중일 중에서 우리나라가 약간 1%라도 좀 더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좀 더 안전한 전지, 믿고 쓸 수 있는 전지를 제품화해서 그거를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것만이 우리나라가 전체 세계 기술을, 전지 쪽 세계 기술을 선도하고 유지할 수 있다 라고 보게 된 겁니다.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가 이제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가장 큰 문제고, 이 문제를 통해서 이제 대형 사업을 발굴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작년 추경에 아베 하면서 추경 이슈가 터졌을 때 왜 다른 반도체 디스플레이 얘기는 당연히 있었지만 뭐 브라우스 소리머니 아무도 얘기 안 했던 2000년 확 뛰어올랐습니다. 기자들이 다 알아서 찾아줬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 소리가 뭐냐면 다른 화학 제품과는 더 다르게 2000년대는 종합적으로 다양한 소재 부품이 들어가지만 그 소재 부품의 비율이 68%, 거의 70%에 육박합니다. 결국 전지 3사가 2030년에 100조의 매출을 올린다는 뜻은 그거에 관련돼서 소재 부품을 70%, 즉 70조를 산다는 얘기인데, 현재 수준으로 계속 그렇게 간다면 70조 중에 60조 이상을 중국이나 일본에서 들여와야 됩니다. 결국 열심히 많이 팔아서 모아서 모순꼴이 되는 거죠. 결국 우리나라 정부가 또는 전지 3사가 더 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 특히나 최근에 코로나 이슈도 있고 그리고 GVC가 흔들리는 마당에 어느 정도 포션까지는 자국에서 커버할 수 있는 어떤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 소부장 기업의 육성, 그리고 국내 소부장 기업의 세계 1등 기술을 보유하거나 보유한 기술을 유지할 수 있게 지원이 필요하다. 그거는 전지 3사도 마찬가지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지 3사는 우리도 해주고 싶은데 우리가 너무 바빠요.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지금 마누라 8개를 바꿉니다. 대기업이라고 사람 많지 않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남의 거 뺐다가 걸려가지고 싸우고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인력 부족하고 다 돈도 없어요. 결국 우리는 어쨌든 소부장이 열심히 해주면 우리가 평가 열심히 해가지고 빨리 사줄 테니 그 연구개발에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돈을 좀 지원을 해달라 라는 것이 제가 지금 오늘 발표드린 전체적인 그림의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이 장편은 저는 개인적으로 싫어합니다. 저는 차세전지가 아주 오랜 뒤에 제가 은퇴하고 난 뒤에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하필 며칠 전에 높으신 회장님 두 분이 만나는 바람에 야 제품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미국에는 의료에서 이런 제품들 나온 지 짧게는 2, 3년부터 길게는 10년 전 것도 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결국 이건 후발주자라서 그렇습니다. 미국, 유럽은 후발주자니까 에이씨 우리 이거부터 하려다 하는 것이고,
일본 같은 경우는 초반에 잘 나가다가 자기네들 기준으로는 리튬이온 전지는 너무 위험해서 대형 전지로는 못 쓸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차이가 돈 나서 못 넣겠다. 우리는 니켈 MH 전지로도 충분히 H군이 돌아갈 수 있다고 해서 접근을 느리게 좀 스탑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훨씬 더 안전해야 되니까 우리는 정보세 전지를 하겠다 했는데 그때부터 우리나라 정보세 전지 한 거였고요. 우리나라를 후발렸기 때문에 LG가 에이 뭐 되겠지 해서 그냥 쉬는 거죠. 그래서 세계 최초의 자동차에 리튬이온 전지를 실은 것은 LG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다만 기술이 최고라서 실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런 그때의 결정이 지금 와서 빚을 바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정보세 전지도 언젠가는 저도 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지라 하는 것은 여기에 뭐 전지 쪽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냥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만들면 속력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50개, 100개 만들려면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게 전지를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지라는 것은 100만 개, 1000만 개, 1억 개를 만들어서 하나하나 제대로 터지면 그 회사를 말아먹어야 됩니다. 그만큼 품질 안정성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거는 소재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재를, 고성능의 소재를 만드는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애매하지만 안정적인 소재, 항상 똑같은 품질로 수천 톤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훨씬 더 높은 기술로 대우를 받습니다. 그런 면에서 전지는 다른 거랑 좀 다른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상용화되려면 이거 일본 시장 재료가 가장 일본 쪽에 회입하기 때문에 가장 장밋빛 전망을 내어놓는데요. 정보세 전지에 필두한 차세 전지 시장은 2030년 이후에나 조금씩 열리기 시작해서 2035년에 대략 2조 5천억 엔, 한 대충 뭐 엄청 뻥튀기 해줘서 30조 정도의 시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30조까지 안 갈 것 같지만 어쨌든 30조까지 가려면 전지가 되게 비싸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시장이 열린다고 해서 커 보인다고 보실지 모르겠지만 리튬세 전지 2035년 시장은 최소 500조라고 보일 겁니다. 즉 10% 미만 시장인 거예요. 따라서 게임 체인저 역할로 정보세 전지가 되려면 아직은 한참 멀었고, 다만 그거의 기술적인 상징성 그런 것들 때문에 높으신 분들이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주셨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연료전지도 계속 아무리 비싸도 만들어서 실증 테스트를 했던 것처럼 이 정보세 전지도 조만간 일본을 필두로 해서 우리나라 좀 뒤처지겠지만 차에 실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양산 공정 기술을 개발하고 어느 정도 좀 제품화가 가능하다면 특수 용도에 같은 데부터 시작해서 뭔가 조금씩 채택이 되겠죠. 대표적인 특수 용도라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평균 온도가 영하 50도다. 그럼 배터리 안 돌아갑니다. 왜? 액체 전지를 쓰기 때문에. 근데 정보세 전지는 영하 50도에도 돌아갑니다. 물론 영하 50도에도 돌릴 수 있습니다. 미리 히터해가지고 배터리 온도 올린다는 문제가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그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 R&D 전략은 다른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럴 겁니다.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어쩌고, 일렉트리피케이션, 전자화에 대해서는 어쩌고 해서 되게 많아요. 근데 배터리는 딱 하나입니다. 결국은 방법이 없죠. 우리나라가 뭐 대량 생산 기술도 갖고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좀 더 고성능에 좀 더 안전한 전지를 먼저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다 끝납니다. 심플하죠. 어떤 면에서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많이 어려워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올해로 나아본다면 여러 가지 성능 지표 중에 대표적인 에너지 밀도 성능 지표를 말씀드렸을 때 킬로그램당 300 정도의 전지 기술은 우리나라 전지사마다 다 갖고 있고요. 다만 거기에 대해서 소재 부품 장비 기술은 아직 많이 뒤처져 있다. 자립화율이 12에서 20% 사이인 것이고, 특히나 작년 아베 이슈가 있었지만 규모가 별로 안 커서 우리나라가 안 했던 것도 있고 원래 안 했던 것이 뭐 파우치, 바인더 등등등 전체 전지의 1% 미만 아주 낮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들이 국내 기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전제라는 것이 되게 희한해서 양극 등급 분리막 전형만 있으면 다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레고 블록과 같습니다. 아주 작은 레고 블록이라도 하나 없으면 완성품이 나오지 않고 서 있지를 못합니다. 전지를 다 만들었는데 포장재가 없으면 포장을 못하면 전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소재 부품이 기껏해 2, 30개밖에 안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전지 자체가 나오죠. 그만큼 되게 중요한 시장이 됐고, 따라서 이런 소보장 기술들을 빨리 전지 기술하고 동등하게 올리는 거는 올해 이내는 빨리 해야 되겠다. 요거는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는 몇 개를 넣어놨고요. 작년부터 시작하는 소재 특별법에 따라서 소재 부품 자립화 기술 관련된 사업에 많은 꼭지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을 더 끌어올려서 400까지도 한번 해보자 인 것이고요. 색깔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힘들어서 빨갛게 해놓은 거고요. 400은 안 돼도 한 300, 한 60, 70이든 어쨌든 저희는 중국보다만 조금이라도 높으면 성공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결국 안에 들어가는 소재 부품이 몇 개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양도 계속 해야 되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안 한 건 아니에요. 지금 250을 300으로 끌어올리는데 양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했던 과제는 예를 들자면 정부에서 밀어준 건 월드 프리미엄 머티리얼의 이시안지 소재 사업단 예를 들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부터도 니켈 따진다면 90 이상의 조성으로 다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해서 300 이상의 300까지 하기 위한 다양한 소재 부품들의 단순 기술 개발이 아니라 제품까지 나올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맨 뒤에 사업비 산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왜 2000년도 이렇게 커요가 아니라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포스코 케미칼이 새로운 소재를 만들었는데 100kg 정도 만들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의미 없습니다. 생산 톤 레벨까지는 갈 수 있는 기술이 확보되고 이것이 LG에 들어가서 검증을 받는 수준까지 가고 나서 과제가 종료되어야 됩니다. 그래 그걸 바로 1년 있다가 다시 팔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과제가 2000년에는 전체 성장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실증까지 가는 TRL 8단계까지를 감안해서 규모를 구성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는 상당히 많이 필요해야 됩니다. 솔직히 정부도 그 정도를 밀어주고 생색을 내셔야지 얼마나 주지도 않고 나중에 2000년이 잘 되면 정부가 잘 밀어있습니다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뒤에 이제 22개의 전략까지를 도출했지만 그 전략까지의 큰 방향성은 딱 두 가지입니다. 2차 전지 한계 성능을 돌파해보자. 두 번째로는 2차 전지를 만들 때부터 사용할 때 그리고 마지막에 다 써서 그거를 재활용, 처리할 때까지도 안전하게 처리하자. 모든 것을 망라한다면 2차 전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기술을 보유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2차 전지가 여러분 이제 다 써보셨을 거예요. 뭐 납식전지 시동용 빼고요. 예전에 워크맨에 썼던 니클엠이 그 전에 니카드부터 지금 리튬이온 전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원래대로는 이렇게 해서 끝나야 됩니다. 그냥 이게 안 된다면 차세대 전지나 이런 거 안 된다면 지금 전지로 죽을 때까지 쓰셔야 되고요. 저희 후세들도 2 이상은 없습니다. 네. 화학 전지 중에서 2 이상 더 에너지가 높은 전지는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주기율도상에 리튬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아이언맨이 만든다면 모르겠지만 걔는 화학 전지가 아니라서 빼고요. 연료 전지는 발산기 안치라서 이 배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올려준다면 훨씬 더 편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왜? 시장이 더 확대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하나가 있는 거고요. 뒤에 다시 말씀드릴 텐데 이쪽 부분은 마찬가지입니다. 만들 때 가장 안전하게 만들려면 고체전지를 쓰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쉽게 안전 관리하는 거는 BM에서 좋은 거 달아놓는 걸 겁니다. 그 다음에 다 쓴 전지는 잘 혹시 뭐 해체하다 버리려면 안 되니까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도 있겠죠. 안전은 100%이면 기술료는 훨씬 떨어지는 것이겠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점이 이제 필요하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뭐 2차 전지 전주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좀만의 미래를 생각해 보시면 새로운 신규 사업 분야가 생깁니다. 지금 전기차가 막 돌아가고 있지만 한 5년, 10년 지나서 국내 전기차가 한 10%, 20% 돌아다녀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샀어요. A사 차를 사가지고 물고 다녀요. 400km 간대요. 처음에 잘 갔어. 6개월 지났더니 400 충전하면 400km인데 200km 가면 앵꼬래. 다시 충전하래. 이상한데 이거 기름도 아니고 연비가 나빠진 거죠. 일종의 배터리 연비가. 근데 분석할 때는 어디 있나요? 차산대다 맡기죠. 차산대가 뭐라고 그랬어요? 400 제대로 나옵니다. 못 믿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검사할 장비도 없고 기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 차량 정비소 같은 데에 그런 기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간단하게 30분에 측정해서 아 이거 200밖에 안 나오는데요? 이거는 AS 대상이니까 뭐 A사에 문의해가지고 교체를 받으시면 됩니다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도 기술계가 필요한 거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사업에 담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2차전지 한계 성능의 돌파를 지금까지는 저쪽 산학연에서 뭘 봤냐면 소재의 혁신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틀린 말은 아닌데 뭔가를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었어요. 뭐냐면 소재가 혁신적으로 바뀌면 전지 제조하는 공정 자체가 당연히 바뀝니다. 그만큼 더 어려워진 것인데 그거가 잘못 해석이 돼서 현재 리튬이온 전지 만드는 데다가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만 바꾸면 훨씬 안전해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안 어려운 것 같은데? 였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10년 전에도 10년이면 될 줄 알았고 20년 전에도 10년 전이면 될 줄 알았습니다. 지금도 10년 후에는 된다고 보시는 사람들이 많으세요. 저는 10년 후에도 10년 남았다고 할 것 같아요. 그만큼 소재가 혁신적으로 바뀌면 공정도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 두 가지를 같이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혁신 소재라고 불리는 것들이 대부분이 전거지 고체 전해질, 리튬 금속, 황 이런 것들입니다. 고체 전해질은 액체가 고체로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시스템에서 싹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체 전해의 가장 큰 단점은 수분과 공기에 너무 취약합니다. 따라서 현재 공정에 채택이 안 되고 모든 게 자동화처럼 완전히 꾸며져야 됩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비가 엄청 많이 들겠죠. 그래서 단가가 셀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액체 전해질에는 그 중에 가장 비싸다고 보이는 리튬을 얼마 안 넣는데 고체 전해질은 리튬을 상대적으로 되게 많이 넣어야 되니까 고체 전해질의 단가가 굳이 높습니다. 아직. 현재 연구용으로 나오는 건 1kg에 500만 원입니다. 누가 씁니까? 5만 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 게 아직 너무 많습니다. 또 하나 고체 전해질이 수분이나 공기 중에 노출되면은 H2S 가스가 발생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차가 사고가 나서 옛날에는 불이 났는데 지금은 케이스가 새가지고 거기서 독가스가 나와서 죽어요 사람이. 그것도 다른 문제의 안전이슈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해결할 게 많고요. 리튬 금속 당연히 위험한 거 다 아시는 거고. 황은 무진장 저렴합니다. 저렴하다는 것은 값어치가 없어서 저렴한 거죠. 이 값어치가 없는 거를 값어치 있게 만들어야 때문에 리튬 황전지는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서 10년 이상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분야입니다. 그거는 좀 확실하게 짚어놓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장기적인 관점이라서 제조 공정 기술 혁신은 여기에 당연히 따라 붙어야 되지만 당장 할 수 있는 기술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양극 전극이나 음극 전극이 다 두께가 100마이크론 언더입니다. 더 두껍게 하면 성능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2차 전지에서 가장 고용량을 구현하는 것은 양극 전극 하나, 음극 전극 하나, 즉 건전지 타입으로 만드는 것이 용량이 가장 높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결국 전극을 가능한 한 두껍게 만드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후막 전극 제조 기술인데요. 이게 원래 커피시타는 쪽에서 이런 기술들이 원천 기술 비슷하게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맥스웰이 테슬라에 팔린 것도 이런 기술이 분류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만큼 이런 쪽도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조금이나마 고성능 유지하면서도 가격 경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할 일은 싼 원재료를 구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중국산을 중국보다 더 싸게는 못 살 거 아닙니까? 한국에 만드는 것이 중국산보다 쌀까요? 소부장들이? 아니겠죠. 결국은 생산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장비 투자가 더 선행적으로 많이 이루어질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안심하고 사용하는, 즉 제조할 때는 이런 거죠. 전해 같은 경우나 분리막을 좀 더 장수명, 장기 신뢰성이 유지되고 안정성이 확보되는 거를 제품을 만들고, 마찬가지로 파우치 집전식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제조 장비도 훨씬 더 고성능 고정밀이 돼서 품질 관리가 더 잘 되는 장비들을 개발해야 됩니다. 나머지 생태계 강화는 여기 이제 신규 사업 아이템이 꽤 있는 건데, 전기자동차 되게 이슈 많아요. 지하철도 그렇고 전기자동차를 사용하고 이제 배터리가 나왔어요. 이거를 딴 데다 쓰고 싶어요. 빨리 팔라고 하죠.
근데 산업부나 환경부나 또는 제조사는 겁나서 못 주겠어요. 새 걸로 해서 운영하는 것도 ESS가 불이 났는데 사용 중인 걸 무슨 수로 갖다 주냐. 그럼 얘가 어떤 상태인지 진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진단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전지 쪽 아시는 분들한테 다른 제품하고 다르게 2차 전지는 매번 사용할 때 전지한테 밥을 주고 계십니다. 전기라는 밥을. 사람마다 다 다르게 밥을 주고 계세요. 그 다음에 일을 시키시죠. 일도 다 사람마다 다른 일을 시켜요. 어떤 사람은 항상 얌전하게 일을 시키고 어떤 사람은 다 가혹하게 일을 시킵니다. 또 일 다 시킨 다음에 어떤 사람은 자기 전기자동차를 아주 예쁘게 지하 1층에 온도 항상 일정한 데다 놓으신 분도 있고 그냥 밖에 햇빛 찡찡 찌는 데다 그냥 냅두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럼 사람도 쓰는 환경이 다르듯이 전지도 같은 전지라도 환경이 달라지면 바뀝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갑자기 팔아버렸어요. 누가 샀어요. 겉을 보기 두 개가 똑같아요. 누가 좋은지를 무슨 수로 압니까? 모릅니다. 만약에 안다면 그때 그 상태만 알겠죠. 예를 들어서 얘는 힘이 100이었는데 지금 75가 남아있어요. 얘는 77이 남아있어요. 그럼 77, 75가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모르죠. 왜 모르냐면 그 앞에 히스토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78인 거는 원래 3년을 썼는데 2년 6개월, 2년 8개월까지는 부시까지 빵빵 하다가 최근 몇 개월에 오남용을 많이 해가지고 갑자기 얘가 죽어가고 있어. 그래서 78이야. 그럼 걔는 조만간 죽어버리겠죠. 근데 75짜리는 초반에 좀 많이 떨어졌는데 어느 정도부터 안정적으로 70 후반 때부터 계속 유지되고 있어. 얘는 미래가 보장된 거잖아요. 그걸 확인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확인해야 되느냐? 첫 번째 사용할 때부터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데이터를 얻어야 돼요. 아직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아직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만 하느냐? 테슬라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는 자기네는 차 팔고 나중에 폐쇄되면 그거 갖다가 바로 ESS 만들면 됩니다. 주치처럼 다 배터리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데이터 쌓여 있으니 얘는 반품되면 얘는 75%가 남아있고 어떤 식으로 얘가 죽어갔으니까 얘는 3년을 더 써도 가치가 나오겠다. 그럼 바로 쓰면 되죠. 결국 그런 의미에서 빅데이터 기반의 시스템을 진단하고 관리하고 나중에 재사용할 것까지를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늦게 시작해서 제주도에서 자체로 제주도의 전기 택시들 거기에 LTE 올려가지고 운행 정보를 모으고 있어요. 일단 데이터 쌓아놓고 그런 거죠.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는 더 나중 문제지만 이런 식도 2차전지 분야에다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의 노화가 되는 것, 즉 나이가 먹어가는 거를 전지쟁이들이 해석을 제대로 해놔야지 가치 판단이 되니까. 그런 면에서 전지 쪽에서 커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다 된 놈도 재활용을 해야 되겠죠. 재활용 기술은 솔직히 그렇게 특출한 기술 자체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원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장기적으로 원료를 어디서 갖고 와야 되냐면 남들이 만든 거 전지상사가 만든 전지에서 다시 원료를 다시 가져와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어쨌든 재활용 기술은 적극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내용이 다 그 방향성이고 하나하나의 아이템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걸 다 싸그리 모아서 그 단순한 고성능이 아니라 안전과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의 2차 전지를 고성능한 제품을 만들고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한 핵심적인 소재, 부품, 장비까지를 같이 개발하며 개발된 소재, 부품, 장비를 실제 전지에 쓸 수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인프라를 추가적으로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총 사업비가 총 사업비 기준은 7,162.5억으로 작성돼서 지지난주가 5월에 이제 기술적 평가에 제출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 그렇죠. 이 정도 7천억 돈 달라고 했을 때는 크게 질러야 되니까 2030년 지금부터 10년 뒤 사업 기간은 22년부터 28년까지 7년 동안인데 사업 끝나고 2년 뒤에는 2차 전지 글로벌 시장이 우리나라가 세계 1등이긴 한데 기술로는 명실상부하게 소부장까지 다 선도국가에 도약해야 되겠다. 기술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Nm 400 정도의 전지를 만들 수 제품화를 하고 시장 조건 그래서 최소한 100조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면서 2차 전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데 탑5 안에 7개 이상 가능하면 10개까지 해보겠다.
7개라는 뜻은 전지 4세계 중에 2개는 5등 안에 들자. 그건 보통 30몇 %는 되겠죠. 물론 나머지는 소지품 장비 기업이 5개 정도는 해야 되겠다. 가능하면 더 많았으면 좋고요.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은 꼭 1등, 아니야, 5등 안에 하나 들어오셔야 됩니다. 양극하실래요? 음극하실래요? 둘 다 다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인프라가 있고, 그래서 관련된 과제들이 이렇게 나와서 소보장 과제 15개, 전지 개발 과제 7개, 그래서 총 전략 과제 22개고, 각 과제별 세부 과제가 2개, 3개, 4개가 있어서 평균 3개, 토탈 66개의 세부 과제로 구성을 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뒤에 제목은 나오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차전지 소부장, 전지, 응용제품, 재사용, 재활용 원료까지 해서 이 전체를 아우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게 이렇게도 나누어지지만 전지 타입으로 봤을 때는 상용 전지를 더 고도화하는 부분과 하나가 있고 고체 전지를 기반한 차세 전지를 빨리 상용화하고자 하는 그 2가지 축이 있습니다. 그 2가지를 같이 커버하기 위해서 현재 중대형 전지용 상용 소지품 장비를 소재를 테스트해야 되는데 예전까지는 어떻게 테스트했냐면 포스코에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핸드폰에 들어가는 배터리 정도 사이즈로 만들어서 성능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주력으로 팔리는 데가 지금 소형이 아니에요. 자동차에 팔아야 돼요. 따라서 기본 전지 사이즈가 최소한 A4 사이즈 이상은 되는 좀 큰 전지를 만들어서 성능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큰 전지를 만드는 기반이 없기 때문에 그 기반을 깔아서 운영을 해보자 라는 거고, 그거는 거의 한 2년 반부터 전라도에서 막 손들어가지고 예타로 들이밀어서 저랑 같이 합쳐서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경북은 원래 이제 포항 가속기가 고도 분석할 때 상당히 매력적인데, 소재 혁신은 말씀드렸어. 너무 어렵다. 어렵다는 거는 다루기도 어렵고 취급하기 어렵고 반응하는 메커니즘이 나노 레벨까지 더 훨씬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런 고도 분석이 제일 잘하는 일본이 먼저 선행해서 개발한 걸 수도 있고, 우리들 그거를 쫓아가려면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있는 거라도 활용을 잘해볼 필요성이 있고, 따라서 기존에 있는 가속기를 2차전지 전용으로 거기에 한 200억 정도만 부으면은 운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거를 차세주 연구하는데 힘을 실어주자. 그렇게 돼서 경북에서 하는 것이 차세대 구성로 2차전지 연구 기반을 붙이고, 이거는 상용화 제품만을 위한 테스트도 붙이고, 이거는 연구 기반 붙이고 있습니다. 연구 기반 붙이는 뭐냐면, 지금 새로운 소보재 부품 업체에서 우리도 차세대 전지용 소재를 좀 해보고 싶어요 하도 연구할 공간 자체가 없습니다. 왜? 다른 공간은 그냥 일반 분위기나 수분이 좀 제어된 분위기에서만 연구하면 됩니다. 근데 차세대 전지는 수분과 공기까지도, 수분도 아주 적극적으로 제한된, 관리된 공간에서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할 공간 자체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런 공간을 만들어 놓아서 학교와 연구소와 기업이 같이 모여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연구 공간을 만들자라는 취지가 있어서 이렇게 구축이 될 예정이고요. 요거는 제 충청도가 밀고 있는 건데, 지금 요거는 전지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 전지에 대한 평가 기반은 다 올 수가 있습니다. 규모는 부족하지만. 우리나라가 집중한 것은 예전부터 있었던 핸드폰 같은 모바일과 전기자동차를 위주로 한 전기자동차 평가 기반은 있어요. 근데 요새 뜨고 있는 스쿠터라든가 퀵보드 같은 애매한 사이즈, 전압으로 말씀드리면 12V에서 48V짜리까지의 다양한 2차전지 팩 제품군에 대한 평가 기반이 없습니다. 안전성도 없고요. 나머지 건 다 얼마가 있냐면은 400V급, 300V 이상급 전기차 아니면은 1000V급 ESS 관련된 것만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나 추가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 모두 대부분의 것들이 이제 커버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뭐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말씀드린 거가 하다 보니까 어쨌든 각각각으로 삼각형으로 다 하나씩 지금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하나씩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돈도 합쳐서 한 2천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전체 7천억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22기 전력가제 인프라랑 총합해서 지금 7,160.5억으로 설계를 한 것이고요. 기간에 맞춰서 차세 전진 좀 뒤쪽에, 상용 전지 고도화는 좀 앞쪽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목은 하나하나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몇 가지만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양극까지는 3개를 만들었습니다. 상용으로 2개, 정보체전지 하나. 굳이 따지면 이걸 2개로 나눌 필요는 없었지만 R&D의 목적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개발은 과기부가 하면 됩니다. 산업부의 R&D의 숨은 목적 중에 하나는 국내 기반이나 국내의 자립화 비율을 올리기 위해서 희한하게 기업 지원하는 부분들을 강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양극이 제일 많아야 돼요. 하나만 만들면 저 혼납니다. 노트를 3개는 만들어야 제가 안 죽을 것 같아서. 은근은 실리콘계랑 리튬 메탈 쪽이랑 2개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집전체 파우치 전에 당연히 하나씩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코팅 프레스는 당연히 하나 정도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코팅은 결국 코팅의 기준은 남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훨씬 더 정밀하게, 훨씬 더 두껍게 달았으면 좋겠지만 균일성 있게 코팅하는 장비가 개발이 될수록 전지 제조의 생산성이 올라갑니다. 그런 측면이고요. 프레스는 마찬가지로 잘 눌러줘야 되니까 에너지 밀도를 획기적으로 계산시키는 데도 프레스 역할도 중요합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전지의 아주 작은 공간이라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 전극은 한쪽만 코팅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누르는 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그런 것들까지도 커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듈 쪽도 하는 것이 전지는 불이 나는 상황이면 어쨌든 불이 납니다. 다만 지금까지 못 맞고 완전히 전소된 이유는 그 시그널을 최대한 빨리 파악해서 빨리 선제적 조치를 하면 연기라고 끝나거나 불이 안 나고 끝나고요. 그걸 좀 더 늦게 캐치하면 다 타서 없을 때까지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결국 센싱을 얼마나 먼저 하느냐가 있고 초기에 그걸 어떻게 진압을 미리 셀프로 할 수 있으면 그거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초기에 셀프로 하는 방법인 거죠. 일단은 뭔가 문제가 됐을 때 이게 이제 전이가 될 텐데요. 이거를 셀 간의 열전단, 셀 간의 화재가 전달되는 것을 어떻게 최소한이라도 지연시킬까? 막지는 못합니다. 막으면 제일 좋겠지만 지연시킬 수 있을 거예요. 10초를 20초로만 지연시켜도 셀이 전체적으로 가는 데까지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먼저 그걸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안전부가 되는 걸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계속 말씀드린 사용 배터리 진단하기 위한 장비. 그 다음에 요거가 지금 원래는 요 제목을 자동차에서 해야 됩니다. 근데 자동차에서는 현대차 아니면 할 데가 없는데 현대차가 할 것 같지가 않아서 이거는 한전에서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원래 자동차에서 하는 게 데이터의 그 양면성? 다양한 환경에서 많은 데이터를 뽑아야 예측할 때 훨씬 더 정밀도가 올라갈 텐데 당장 그게 아니어도 한전마저도 지금 막 깐 ESS가 이제 수명 주기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다 폐전지 처리해야 되는데 데이터 충분히 갖고 있다. 서버에. 그거를 잘 빅데이터 기반의 이걸 인工지능을 활용해서 야, 이거를 다 버리지 말고 반은 또 써도 되겠다. 반만 새 거를 교체하자. 이런 식의 어떤 그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관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기서 필요하다. 라고 보고요. 재활용 기술은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에 이제 전지로 가면 전지는 이제 그 세 가지 타겟을 잡았습니다. 상용 전지를 극대화해서 성능 극대화해서 전체 시장을 막 휘잡자 시장 지향이고요. 상용 전지를 초반에는 최대한 빨리 350짜리를 빨리 만들자. 그 다음에는 제조 기술을 혁신해서 400짜리도 우리가 한번 제품을 만들어보자. 이렇게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10년 이내 시장이 열릴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미리 선제적으로 해야 되니까 고체 전해질 기반의 전고체 전지를 제품화까지 한번 시도해보자. 이 위에 거는 당장 차에 맨다 보면 아무도 안 믿어줄 거니까 퍼스널 모빌리티 정도 사이즈의 전고체 전지 팩을 만들자. 하는 거고요. 요 하나는 좀 다릅니다. 이게 산화물 전고체 전지인데 지금 올해 출시가 됐어요. 기존에 MLCC로 썼던 그런 여러 가지 에너지, 아주 작은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원하는 에너지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LCC 타입으로 산화물계 전고체 전지를 만드는 것이 일본 무라카에서 제품이 나왔어요. 그래서 국내 기업이 관심이 많습니다. 국내에 쓰는 기업은 딸랑 2개의 MLCC는 삼성전기랑 삼화콘덴선. 그쪽에서 이걸 딱 책임지고 빨리 개발해 준다면 한 3, 4년이면은 어느 정도 CF까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과제를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렇게 딱 하면 저도 이제 여기저기 아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팀 2차 전지가 2차 전지냐, 내가 아는 2차 전지도 2차 전지다. 대표적인 게 슈퍼캐스터랑 플로우 전지가 되겠죠. 네, 레독스 플로우 전지라고 하면 너무 예전에 과제를 많이 해놔서 표현을 싹 바꿔서 수계전지라고 표현해서 슈퍼캐 수계전지, 그 다음에 이제 플렉서블 전지. 근데 플렉서블 전지는 기존 전지 타입으로 플렉서블을 만드는 거는 장점이 없어서 시장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리튬 황전지가 원래는 대전을 한참 멀었는데 이런 소형 어플리케이션은 뭐 수백 번의 수명을 원하지 않는 아주 느리게 구동해서 한 50번, 100번만 수명을 돌려도 기기 사양하고 유사하게 갈 수 있으면은 충분히 시장에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렇게 하나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고요. 저희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2차 전지는 기술적으로 선도하는 건 맞습니다. 향후 5년간은 제가 보기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10년, 20년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의 협력 내지는 기술 향상 없이는 2차 전지 기업 단독만으로는 세계 1위 기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과 전지 기업 간에 장기적인 협력을 할 수 있는 큰 협력의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정부가 돈을 좀 투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됨으로써 전지 3사뿐만 아니라 소부장 기업들의 동방상장이 가능하고 이렇게 2030년에는 1조 이상 매출하는 기업들이 무수히 많아야 됩니다. 1조라는 돈이 큰 돈이 아니에요. 잠깐 많이 만들어 보면 매출 1억이 넘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국내에 많이 좀 생겼고 그런 데가 주식 엄청 올라오고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차 전지를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한국산 K 배터리는 가장 고성능이면서도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좀 비싸지만 충분히 그거를 사서 쓰고 안 판다고 했을 때 그때만 중국산 어쩔 수 없이 갖다 쓰는 그런 미래의 어떤 전지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저희 우리나라 전지하는 전지쟁이들의 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전지라는 것이 모든 분야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지를 가지고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시대인 전지전능의 시대를 기원하면서 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2차전지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기업인들은 물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부로서 측면에서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어떤 과제가 필요하고 또 추가적으로 어떤 과제를 더 모집할 예정인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지금 이게 2차 전지 쪽에 소부장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지금 당장 기업 지원, 그러니까 R&D를 통한 기업 지원을 여기 예타 사업에 담지는 않았습니다. 이거는 기존의 한중일이 동등하거나 비슷하게 가는 걸 전제로 그거를 5년, 10년 뒤에 더 끌어올리기 위한 기술 개발 테마들이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 또는 중국보다 부족한 소재품 장비들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소재품 기술 개발 사업을 통해서 매년 신규로 조금씩 나오고 있을 겁니다. 작년에 나온 것이 파우치, 바인더, 전액 중과제, 양벽재 소속로 장비가 나왔고요. 올해 초에 나오는 과제들이 분리막, 그 다음에 재활용, 그 다음에 전고체 전지, 모듈까지 하는 과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에 일단 나올 것은 응급 소재 표면 계절, 집전체, 리드틈이 나올 거고요. 내년 초에 잠정으로 잡고 있는 것은 잠정이 한 이유는 좀 얼마나 바뀔지 모르겠지만 한 4-5개의 과제인데 하나의 과제당 한 100억짜리는 될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런 과제를 계획하고 있고 예를 들면은 이제 캔 같은 것도 한번 해야 돼서 캔은 그냥 할 수 없어서 2170 다음 버전의 캔 지름 30mm 이상짜리의 그런 부품이라든가 그 다음에 요새 믹서가 배치형 믹서인데 연속식 믹서 개발 그런 식으로 뭔가 하고 있고요. 이게 우리나라가 예전에 아시다시피 뭐 가격은 중국, 일본 그런데 지금은 소부장은 그러니까 핵심 소재는 다 중국이 제일 잘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인조 후견도 중국이 더 잘합니다.
일본은 뺏겨서 그래요. 일본이 잘하는 것은 이제 파우치, 뭐 이런 몇 가지 아주 작은 공정 소재들만 남아 있고요. 나머지는 다 중국에다 넘어갔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은 중국과 경쟁이니까 더 힘들죠. 말씀인 것처럼 일본이 경쟁했으면 가격이라도 우리가 살 수 있는데 가격도 우리가 비싸, 원료도 우리가 없어, 그리고 기술마저도 우리가 좀 밀리고 있는 거죠. 그 중에 유일하게 선방하는 것이 양극이랑 은근히 말씀 안 드릴게요. 인증비는 아직 안 하고 계시니까, 못 하고 계시니까. 그 다음에 동박. 그 정도? 네,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아직 할 일 많습니다. 여기 말고.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올해도 야매도 활명실 기업인 포스코 케미칼의 김정환 국장님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오늘 이 자리에 가벼운 마음으로 사실 왔는데 말씀 듣다 보니까 너무 어깨가 무거워지네요. 그리고 지금 송 PD님 말씀 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저희 포스코그룹 안에서 그 부분에 대한 챌린지가 뭐 전사적으로 지금 저희한테 되어지고 있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임직원들이 뭐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사실 말씀드렸을 때 저희가 이 비즈니스 전개하면서 가지는 가장 큰 사실은 갈급함이 돈을 투여하고 그 다음에 뭐 비전을 그리고 하는 것들은 결국에 뭐 국 차원에서건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건 그 그림은 다 그려주는데 제일 부족한 게 사실은 사람이거든요. 사람은 그 일을 할 만한 그 정도 수준의 어떤 역량을 갖춘 사람들은 지금 당장 이게 돈이 되고 이게 비전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런 사람이나 뽑아가지고 이쪽에서 투여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지금껏 해당 인력에 대한 어떤 계획들이 안 나왔던 건 아니고 매년 사실 나오는데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그게 너무나 사실 피상적이고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저희와 같은 지금 심지어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 쪽 분야의 인력을 지금 뽑고자 했을 때 2차전지 소재 분야, 2차전지 분야의 인력이 아까 얘기됐던 세계 전지사 쪽에서 싹쓸이하고 가도 모자라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소재 회사, 그 다음에 중소셀 회사, 그리고 지방에 특히 그 소재하고 있는 회사들한테는 그런 기회 자체가 너무 안 나와서 송 PD님한테 그 말씀을 드릴 건 아니지만 인력 수급에 대한 거는 자꾸 그런 피상적인 얘기 하지 말고 조금 더 현실적인 어떤 계획을 지금 어디에서든 좀 마련해서 준비하는 게 더 미루지 말고 이제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들 다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드리고요. 그리고 뭐 저희 그 부분에서도 이제 뭐좀 앞서서 리사이클링을 하고 있지만 원래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수입되고 있는 부분에서 저희는 뭐 그쪽 부분에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국내에서 활용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가보자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 더 이제 체크해서 한 단계씩 올라가야 할 부분들도 있다고 이제 보여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다 협력하고 협조해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남대훈 이사님도 추가적으로 의견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GMT의 연구입니다. 저희 그 2차전지 리사이클링 회사인데요. 앞에서 그 송 PD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리사이클링 기술이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뭐 어느 제품을 생산하든 리사이클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라서요. 또 저희 국내와 같이 한국같이 뭐 2차전지에 관련된 소재들이 전혀 없는 이런 국가에서는
이 리사이클링 관련된 것들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쪽 방면 관련해서 꼭 대기업이 아니고 이제 리사이클링은 중소기업들이 많으니까 중소기업 관련해서 지원을 좀 많이 해줬으면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 소구에서 부품 안전캡 쪽을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구 대표 소구 이사님의 최윤호 이사님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우의 최윤호라고 합니다. 오늘 진짜 좀 저는 저번에 한번 참석했을 때보다가 깊이가 좀 있어서 진짜 좋았습니다. 그러니 의견 진짜 많이 좀 제가 오늘 많이 배운 것 같고,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재부품 장비 중에 부품을 저희가 생산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테슬라 쪽에 대한 우리가 저희가 지금도 공부하고 있고, 솔직히 속도적입니다. 지금 벌써 전기자동차에 엄청나게 시장 선점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저번에도 한번 그런 얘기 나왔는데, 저희가 필요한 것에 대한 부분을 좀 정했으면 거기다가 이런 자리에서 조금 더 압축이 되기 싫은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인력 인프라부터 해서 그때 장비, 측정 장비나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부터 좀 좁혀가면서 저희가 좀 이거를 운영을 하면 교수들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오늘 진짜 내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배터리 업체인 엑셀의 손은진 연구소장님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저희도 이제 2차 전지를 하고 있는데, 물론 저희 전지 같은 경우에는 삼성, LG나 이렇게 큰 대기업들이 하고 있지만, 엑셀에서는 이제 그 외에 틈새 시장을 운영하면서 좀 이런저런 전지 개발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군이 참여하지 않는 그런 틈새 시장에 관한 그런 상품들을 좀 중소기업 쪽에서도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좀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고, 아까 이제 과제가 계속 이제 기술 향상 쪽으로 많이 있긴 있는데, 그게 이제 사실 그 과제를 기술 향상만을 위한 과제가 아니고, 향상을 하면 좋긴 좋지만 아까 뭐 발화나 이런 부분들이 또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중간 노후 발달만을 위한 과제도 중요하지만 그 외의 과제들도 조금 노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오롱 SCI, 코오롱 SKC, 코오롱 PI의 전희원 기술과장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SK스포 PI 전문입니다.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희는 그 폴리미드 필름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2차 전지와 직접적으로 한 계획을 있지는 않다고 보여지는데, 감사드려요. 좋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그 개발에 폴리미드 전혀 소재가 필요하다면 저희도 직접 참여해가지고 기술 개발에 일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AL 테크에서도 그동안 일이 있어서 내신 일단 오늘 이런 2차 전지 쪽에 큰 그림을 이렇게 보고 세상 이쪽 분야에 이렇게 발을 딛게 된 게 참 앞으로 제 인생에서도 큰 그림이 그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정말 좀 잘 성사됐다고 생각을 하고, PD님 정보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차전지 활물질 제조에 있어서 설비 관련해서 프레스나 건조기를 제조하는 TNT의 신준욱 차장님의 의견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KT 신준욱 차장입니다. 저는 그 소비리님 궁금한 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자세히 또 설명을 주셔서 상당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오늘이야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과제가 나가게 됐는데요. 그런 그 전고체 같은 경우에 사실 우리가 이런 전기회사입니다.
이번에 2차 전지 전국 공정위 장비는 저희 회사가 의뢰를 하고 있고요. 이제 기업 내부적으로는 전공차 배터리 쪽에 관심이 있어서 그 장비를 사실은 조금씩 자세히 해석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후에 지금 이제 오늘 뭐 가장 사실 끝나서 저희들 컨소시엄 자체를 구성을 했다가 사실은 내부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못했지만 한국 한 10년 정도의 이후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전구체 쪽에 어떤 장비나 또는 그 개발에 대한 공부가 좀 많이 났으면 그런 좀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차기에 보니까 그 코팅 장비하고 프레스 쪽이 또 장비가 또 함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나중에 우리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저 개인적으로 이런 정보를 알게 돼서 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아직 모르시면 좀 알지 이게 좀 무르익으면은 이제 아이템을 가지고 많이 오시는 이제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저는 이제 신조가 학교나 연구소에서 가져오는 아이템 중에는 미사일고가 도건돼서 뭔가 되게 있어 보이고 꼭 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다만 전지라는 게 되게 좁아서 저도 이제 꽤 오래 이 바닥에 있어서 좀 이렇게 돈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거예요. 결국 뭐냐면 기업에서 많이 의견을 주셔야 됩니다. 기업에서 약간은 뭐 좀 꾸미는 걸 아무래도 좀 역할실까 좀 나이가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테마가 괜찮고 사줄 때가 확실히 있는 상황의 테마라면 나머지 그 테마를 과제하는 거는 학교나 연구소의 도움을 받아서 열심히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이렇게 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 그래가지고 뭔가 아이디어를 주시면 그 아이디어가 당장은 별로라 할지라도 1년, 2, 3년 지나서 그게 괜찮은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기업의 수요를 받아서 기획을 하는 것이 산업부에 있는 PD가 해야 될 가장 큰 역할 중 하나입니다. 근데 그게 물리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학교 연구소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과제를 왜 해라는 거가 있었을 거예요. 2차전지뿐만이 아니라 전 산업 분야에 있을 때. 그래서 항상 주시고요. 저 뭐 명함 만약에 뭐 잃어버렸다 하실 때 할지라도 KT는 다 아시니까 이메일 앞에 아이디 배터리만 쓰시면 됩니다. 그럼 저한테 미리 날라올 거니까요. 항상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 제일 감사하겠고요. 저도 이제 산업에서 가장 고민하는 게 이제 R&D는 뭐 괜찮아서 말씀하신 김정준 말씀하신 인력 부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인력의 가장 큰 문제는 갑자기 산업 규모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고요. 두 번째 이슈는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유사 업종에서 사람을 옮겨오는데 너무 난이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는 전체적인 종합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모듈 팩종은 전기전자전기가 필요하고 기계들이 필요합니다. 열관리 이런 것들 때문에. 앞에 소재로 하면 세라믹 전공이 필요하고 화학 전공이 필요하고 고분 잡성도 필요하고 장비는 또 다른 문제고요. 그렇게 너무 넓기 때문에 어느 학교에서 배터리 학과를 만들겠다는 거는 거기에서 화학을 다 한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안 맞죠. 그러니까 결국은 대학원 중심으로 좀 발굴이 좀 많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전체 3사가 원칙 규모를 키우다 보니까 LG는 SK가 뺏어가고 SK는 삼성이 뺏어가고 그것마저도 현대로 또 올라가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산업부에서 답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있는 모든 회사들이 같은 경우의 수인데 지방에 있는 사실 중소 아니면 뭐 대기업이라 치더라도 부품 소재 업체들의 경우에는 서울권에 있는 그런 학생들은 조금 어찌 보면 먼 얘기거든요. 그 학생들이 사실 이 아래까지 내려와서 근무하려고 하는 마인드 자체가 좀 약하고 해서 서울에도 있어야 되니까 서울에도 2대 지방권에 어딘가 중심 뭐 헤드쿼터로 어디에나 하나 두더라도 지방권에서도 그런 형태의 좀 배터리 인력 양성을 하는 전문 뭐 학교든 아니면 어떤 기관을 이렇게 좀 편성을 해서 지방권 수요를 일단 감당 가능하게라도 일단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오력에서 전국에 있는 5개 대학이 주로 해서 20억씩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금액에 비해 성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에 있는 대학이라고 해서 취업만 시키면 성과가 나온 거지 꼭 그 지역에 기업을 가라는 룰도 없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마찬가지 이게 분야가 되게 다양하다 보니까 전지를 다 하서 꼭 전지나 또는 소재업체에 취업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매년 1년 이내에 만들고 싶은 사업은 기존의 이후 사업 업종에 있는데 그 사업분이 조금 사양이라든가 없는 쪽의 인력들을 6개월 정도의 어떤 그 필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업종을 전환시켜서 전지 쪽으로 흡수하는 방안이 여러 가지 면에서 매력적인 산업군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각을 운영할 것이고 어떤 커리큘럼을 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전지 3사하고 소부장 기업들의 도움이 적극적으로 필요하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학교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강의를 원하는 건 아니니까 실제로 기업에서 들어가서 1년 동안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거를 데이터화해서 그걸 공유해서 오픈할 수 있는 어떤 협력 체계가 되어야만이 제대로 된 커리큘럼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거죠. 운영할 수 있는 기본은 마련은 돼 있습니다. 지금 전라도 측에서 그런 중대형 테스트베드가 구축이 되면 거기에 사람이 오면 거기서 진짜 오시오아피아 전지를 직접 사람들이 뭐 3개월 걸려서든 여러 번 만들어만 본다면 훨씬 전지에 대한 경험이 훨씬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운영하는 거에 대한 그 컨셉을 좀 공유는 조금씩 하고 있고요. 아마 형태가 깔려도 주도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비대면이니까 솔직히 이렇게 김주환 국장님 같은 분 해서 화면에서 띄워놓고 유튜브 동영상 한 2시간만 잘 찍어주시면 그거 1년은 써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직원들 보고 연극지 합성하는 거 오픈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동영상 찍어서 그걸 VR로 바꿔놓으면 아 양극이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그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 교육 보제로 잡으면 상당히 조금은 관심을 많이 끌어올 수 있지 않을까 직업인들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패딩 교육 질문이 좀 있어서 안녕하세요. 기술원의 김영대입니다. 원래 그 뒤쪽에 그 선거용 기업 네트워크 설명회 자료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가 시간만 내가 패스를 좀 했는데요. 저희가 국회에서는 1억 원 정도 보조를 해주셔가지고 선도용 네트워크 구축하고 R&D 기획하고 기반 구축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에 뭐 소지부품 장비 배터리 형태로가지고 협의도 구축한다는 그 안에서 R&D 기획 발굴 작업을 좀 하면서 기반 구축도 어떤 측면의 기반 구축이 기업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기술개발 쪽도 이제 LG와 같이 들어오면서 같이 해볼 만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R&D 쪽에 기획을 했을 때 뭐 PD 쪽 그 비에타 사업 형태로 해서 한 200, 300억 정도로 해서 좀 진행할 수 있는 폭이 어떨지 뭐 내년 정도쯤 생각을 갈 수 있으려고 하는데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런 쪽으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중요한 게 방향성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라고 이름을 걸고 전 되게 강조가 되고 들어가는 돈이 크지 않은 거잖아요. 300억 원으로 작은 겁니다. 거기에 딱 맞춰서 이 정도 성과를 내겠다. 그렇게 좀 그림을 잘 그려봐야 되고요. 다 그려놓고 전자전기과 가시는 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첫 앞에 인트로 제목이랑 한 페이지만 깔끔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전자전기과에서도 아 이거는 다른 데가 안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하기가 매력적이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있은 다음에 후속 작업을 좀 진행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 구미시 2차 전지 클러스터 구축 사업을 통해서 구미시 내에 위치한 기업을 중심으로 선도형 기업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구성대 위원분들과 함께 구미시 내의 파일럿 센터, 장비 구축 등을 위한 중대형 사업 예산 사업을 기획합니다. 이러한 많은 기업을 위해 많은 참여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제가 전화를 드리거나 찾아뵈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은 경북도청의 황인기 팀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포스케미칼의 이사님 좋은 말씀 해주셔서 사실 우리 구미의 사전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 LG화학이 들어오고 나서 상생이 일자리 사업을 위해서 조금 더 커진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좀 잡으려면 상생과 일자리 아닙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특히 지방의 중소 2차전지 관련 업체들이 어떻게 인력을 구성할 것인가 그 문제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정책 수단들은 사실 많은 것 같아요. 구매에 보면 산업융합본부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뭐 여러 가지 백과점식으로 다양하게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 개편을 해가지고 2차전지 쪽으로 좀 이렇게 좀 몰아가면 조금 더 뭐 선택과 집중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상생이라는 키워드 가지면 아까 뭐 전국 어디에서나 사실 다 하고 있을 텐데 성능평가 센터죠 사실은. 그거 해가지고 뭐 LG화학이나 대기업, 대형 지역 기업들이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준다면 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키워드는 사실 상생하고 일자리가 두 개라고 보여집니다. 얼마나 지역 기업들한테 숙련된 뭐 인력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지 그 두 가지 키워드 가지고 이번 이 용역이 방향 잡고 나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제 한국제 또 분리막 우리 할 수 있는 난이 있다고 이제 잘 알고 있는데 사실은 아직까지 한 번도 이런 또 모임도 형성도 못했고 이 기업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든 구미에 이 기업들이 좀 더 성장하고 또 구미 2차 산업이 좀 활발하게 활성사 있게 좀 해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사실 뭐 시장이 억지로 우리 의회를 통과시켜서 1억을 예산을 씌워가지고 우리 계획을 통해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우리 공인기에 이제 팀장이 오셨지만도 아까 말씀하신 그 포항의 가속기를 통한 그 제설인지 뭐 이런 거 말씀하시니까 이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꿈이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이제 옳게 되는 것도 그러니까 뭔가를 이제 시장님께서 해보자 하는 의도로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꿈이 있는 기업들이 2차전지를 통해가지고 좀 더 성장하고 꿈이 좀 더 왜 지금 말씀하셨지만 일자리를 2차전지를 통해가지고 일자리를 만들고 꿈의 산업이 좀 성장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저희들이 이제 시작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 PD님 그렇다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2차전지가 꿈에 좀 더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2차전지 외부 전문가 초청 및 협의 구성 세미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장님 이번에 2차전지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서 구미시가 어떤 방향으로 이제 나아가나요? 네, 우리 구미시는 지금도 그 2차전지 가장 중요한 요소인 그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서로 이제 결합해서 이번 연말에 들어오게 될 LG화학 양극재 공장의 대기업과 서로 상생하는 그런 생산 기술을 만드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스크 벗고 한번 촬영할게요. 예, 카메라 보십시오. 하나, 둘. 예.